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정년퇴직을 한 여행가입니다. 10여 년 전에 고등학교 후배 하나가 필리핀에서 학교를 세웠다고 하면서 현미경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문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2대를 사서 택배로 보내고 나서 한번 내가 과학교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돕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을 의식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면서 태국 방콕을 거쳐서 방콕 여행을 하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갔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돌이 없는 나라입니다. 돌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능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능만 있다 보니까 가서 제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그 학교로 갈 때 가면서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목욕탕 굴뚝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동네마다 목욕탕 굴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뚝을 보고 저기 목욕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굴뚝이 다카 시내를 벗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목욕탕 굴뚝에서 나왔던 연기 같은 것이 늘 피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뭐냐고 했더니 벽돌 공장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보니까 벽돌들이 잔뜩 쌓여져 있고 그거를 굽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놀란 것들은 뭐냐면 먼지가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를 갔을 때 그 학교가 보딩스쿨이었는데 학생들이 한 700에서 800명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교사이니까 과학실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학실을 보고 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70년대 초반에 학교의 과학실을 생각하면 그 방글라데시 그 학교의 과학실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순간 느꼈던 게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를 그 이후에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글라데시에 갔다 오면 사실은 제가 가서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와서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비록 내가 작은 힘이지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과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주로 본 게 과학실입니다. 그때 과학실 가서 보고 내가 여기를 도울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현미경 같은 것은 일정 연한이 되면 현미경을 폐기합니다. 근데 현미경을 폐기하는데 그 현미경 자체가 쓸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이라는 게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염된 것은 교체하고 또 닦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폐기하는 것들을 모아서 다시 리폼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을 그냥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가서 그곳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현미경을 어떻게 쓰고 현미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들에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면서 저는 거기에 아이들하고 만나고 그들의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보고 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하게 또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방학 때 되면 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늘 가는 곳이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장을 보고 그 현지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만나서 현지인들의 상황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걸어 다니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하면 저는 스리랑카에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가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한국말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가면 하루에 보통 한두 사람은 만납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요. 와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디서 일했고 뭐 김해에서 일했고 양산에서 일했고 부천에서 일했고 인천에서 일했고 이렇게 일해서 자기 본국에 돌아와서 아주 잘 사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스리랑카 갈 때마다 그 친구들 가게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콜롬보에 큰 시장을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열대과일을 사 먹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열대과일 중에 이제 두리안이 있는데 두리안을 이렇게 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 두리안이 너무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어떤 한국말 안 비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니까 스리랑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8년을 일하고 거기 와서 아주 큰 중앙시장에 점포를 낸 점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저는 태국을 거점으로 해서 캄보디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라오스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육로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는 곳마다 학교도 보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데 갈 때마다 한국에서 일했던 산업연수생 출신들이 아주 반가운 모습, 어떤 경우 아주 잘 사는 친구들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한국에서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아주 작지만 내가 동남아시아 아니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제가 행복해져서 몇 개월을 잘 지냅니다. 또 거기에 현지에 또 돕기 위해서 현지를 돕는 사람들을 제가 돕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음으로 양으로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그 현지에서 제가 느꼈던 행복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제 얼굴보다는 거기에 현지 사람들 그리고 현재 과학실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